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NC임원 자율주행 스타트업 CEO를 거친 미래산업 전문가입니다. 경험과 경험을 연결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부두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독지가로부터 1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이 말씀을 드리자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이건 너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어른이 되거든 2배, 3배로 꼭 갚아드려야 한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제가 생활을 하는데 늘 되새기고 있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일자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대기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2의 NC소프트와 네이버 같은 스타트업들이 나올 때 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필드에서 지난 몇 년간 이재성님과 미래산업 그리고 IT 기술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진정성이 있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성님을 확실한 인재로 추천합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을 적극 개발하고 연구해서 민주당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당과 함께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송작가TV의 압박면접 6호. 네, 혁신경제 전문가 이재성, 아직 예비후보도 아니에요. 네, 영입인재 2호 이재성 후보를 모셨습니다. 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굉장히 뵙고 싶었고,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왠지 모르게. 저하고 사업적인 결이 맞을 것 같은, 네, 기대가 되는 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모셨습니다. 자, 먼저 애청자분들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2호 영입인재 이재성입니다. 부산 장림동에서 살고 있고 사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나신 건가요? 예, 계속 사학을 희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중앙당에서는 기다려달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게 대부분 이런 이제 영입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등원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비례대표를 가거나 뭐 이런 그 조금 더 편안한 쪽을 갈 수 있는데 민주당으로서 이제 부산의 출마를 지역구 출마를 지금 희망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역 정치에 뭔가 이렇게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신 건가요? 뭐 두 개 다 연결돼 있는데요. 네네.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서 비례보다는 지역에 한번 도전해보죠. 네. 대단한 각오와 어떤 포스가 느껴집니다. 별명이 동네 잡수시라고. 네. 예, 우리 동네. 네, 우리 동네 잡수시라고. 예.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미지도 약간 네. 잡수풍이 좀 납니다, 의상이. 예. 자, 좀 연출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본 내용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뭐 방송에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23일. 네. 네. 그 총선 1호 정강정책을 민주당 대표로 해갖고 처음으로 그 내용을 내셨어요. 보통 이거 이제 당대표나 중진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영입 인재로서는 좀 파격적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기회를 얻게 되셨나요? 이제 정강 정책이라고 하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주제가 중요하죠. 어떤 주제로 가져갈 거냐. 당에서는 아무래도 요즘에 경제 산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경제 산업과 관련한
우리 민주당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가장 최근까지 현장에 있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전달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 어제 정강정책 연설 제가 2번이나 네, 봤어요. 네. 왜냐면 너무 땡기더라고. 네. 예. 이게 정치적인 어떤 비전보다도 네. 야 진짜 이렇게 하게 되면 부산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어떤 IT 산업 내지는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 쪽에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무슨 헛다리 줍는 또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게 아니라 요건 진짜로 사업적인 구미가 땡기는데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자 어저께 이제 관련된 설명은 저는 봤습니다만 네.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재성이라고 하는 이름 축구 선수로 아실 수도 네. 있으니까 이재성 후보에 대한 과거 연역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흑수저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부산 태생이신데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나셨다고. 네. 공동 화장실 하나를 두 가구가 사용하는 그런 시절로 초등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부두 노동자의 막내로서 굉장히 여건이, 가정 환경이 어려운 편에 계셨다고 했는데, 천재셨나 봐요. 대학을 3번 전하고 뜨셨더라고. 시험 보는 거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도 시험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한 2등 정도 했으면 모르는데, 항상 1등을 하시는 분이라서. 네. 근데 포항공대 또 중퇴하셨고, 또 의대도 네. 중퇴를 하시고, 결국 이제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의 학사로서 학력을 하셨는데, 요게 이렇게 전공을 바꾸게 된, 또 대학을 바꾸게 된 어떤 본인의 결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IT 전문가가 되고 싶으셨어요, 그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죠. 과학자? 그러니까 아까 부두 노동자라고 얘기를 해서 네네. 어렸을 때부터 부산항을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재성아 저기 부두에 배 들어오면 깨워라. 그리고 주무시고 제가 이제 아빠 배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왜 어떤 날은 바람이 불고 어떤 날은 비가 오고 뭐 이런 자연현상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래서 물리학을 좋아했던 것 같고 포항대 가면 돈이 안 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장학금 타려고? 아니 그것도 있지만 기숙사를 추구해서 갔었는데 이제 가서 좀 깨달았던 게 과학자가 되려면 과학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의대로 전과하시는. 예, 그래서 이제 의학도 사실은 과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가요? 예. 예.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의학이 이과였다는 걸. 그래서 이제 의예과를 했는데 이쪽은 좀 정말 적성에 좀 안 맞았어요. 특히 뭐 피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뭐 억지로는 하겠는데 이걸 평생 업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선택한 게 계산통계학과. 와, 전 수학이란 말 학을 띄는데 계산통계학과를 가실 때 그때 당시에 IT 산업 또는 뭐 이런 컴퓨터 관련한 산업들이 이게 비전이 있을 거다라는 계산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렇죠. 이때가 막 컴퓨터라는 말이 이제 일상화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넘어올 때, 그전에는 전자계산기라는 용어를 썼어요. 전자계산기 공학과에서 컴퓨터 공학과라는 말이 나오던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였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컴퓨터 살 사람 그때만 하더라도 손 들어라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민감한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집이 넉넉한 친구들은 중학교 다닐 때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때여서 이런 식의 어떤 계산, 수학 이런 것들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서울대 나오셨으니까 제도권 어떤 학력 중에는 최고 학벌을 따신 건데 그 이후로 잘 되셨나 봐요. 30대에 IT 기업 어떤 이사 내지는 경영자까지 되셨는데 그 과정은 좀 순탄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특히 이런 모바일 환경이 바뀌는 게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삐삐 기억나시죠? 삐삐 012 삐삐 시대에서 갔다 오니까 뭐라 그러죠? PCS 시대로 바뀌어 있는 거죠. 바뀌어 있고 또 지하 가면 안 통하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누구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하는 시대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좀 뛰어들면 좋겠다 해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이제 핸드폰 서비스 회사. 당시에서는 또 신기술이라고 했던 PCS 회사를 갔습니다. 예. 아무튼
그쪽에서 업력을 한 20년 이상 쌓으셨고, 네. 창업도 하셨고, 뭐, 간부도 지내시고, 특히 이제 뭐, NC소프트 또 NC 야구단 뭐, 이런 네. 것까지도, 네. 두루두루, 그쪽 뭐, 창원, 부산 이쪽 지역하고 연관된 일들을 해오셨어요. 제 이력에도 드러나지만 딱 정해진 룰대로 하는 거는 저하고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늘 혁신. 네, 그러니까 뭐 혁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다양한 도전을 해보는 예, 그런 거여서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자율주행 관련한 지금 창업 내지 고문 역할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IT 업계 안에서는 중견 이상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계시고 예. 뭐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중산층 이상의 충분한 어떤 그 재력도 갖추신 상황인 건데 정치라고 하는 그 미지의 분야에 손을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되신 어떤 계기 또는 특히나 이거 민주당과 부산이라고 하는 약간은 좀 뭐랄까 괴리감이 좀 있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우리 나이로 한 50 정도가 되었을 때는 어떤 특정 주주를 위한 일은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한 또는 기업의 이윤을 위한 일을 그만해야겠다. 일찍 제가 임원이 된 영향도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 한 65세까지 일할 정도의 일은 했으니까 이제는 뭐 거창하게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한 일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정치도 그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민주당이었냐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 부산이고 뭐 이재성 후보의 그 어떤 여력이라고 치면 나 부산에 나갈게요 하면 물론 저쪽 검사 출신이 아니라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저쪽에서 매우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좀 뭐 진보다 보수다 얘기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걸 뭐 지켜가면서 변화를 해 나가자는 흐름도 있고 좀 크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제가 좀 가난하게 자랐고 또 이미 4년 전에 제가 부산의 소년의 집이라고 하는 아동보호시설의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창의센터 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도 격차가 훨씬 벌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회가 조금 변화해서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큰 변화. 하지만 현실에 기반둔 좀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냉철하신 그 답변이기도 하면서 책임감이 큰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뭐 지역 경제 내지는 현재 있는 그 어느 정도의 소득계층, 지역계층의 차이는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서울과 부산의 차이라든지 뭐 중산층과 노동자층의 차이를 인정 안 할 수 없는데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 그걸 바꿔보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 방향성으로 민주당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공약에 관련된 내용을 어제 쭉 들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하나는 이제 IT 산업, 특히 게임 산업의 부흥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지역의 IT 산업을 살려내겠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거는 현재는 부산 쪽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니까 부산을 기반으로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저는 그 설명을 들을 때 이거 어디서나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거 갖고 뭐 서울 강남은 아니겠지만 뭐 지역 소도시라든지 또는 뭐 교육도시 뭐 이런 쪽에 있는 데다가 충분히 이제 젊은 청년층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접목시킬 수 있는 게임 산업의 부흥을 통한 어떤 산업 분야에 창출이 가능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문가적인 소견을 좀 보태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성장 동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찾아야 돈이죠, 돈을 벌어들이고 돈을 벌이는 거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게임이라는 표현보다는 e스포츠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지금처럼 재미가 없어지면 사실 스포츠를 많이 보게 되고요. 게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니까 제가 정강정책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경기인데 동시에 1억 명이 그 경기를 보고 그렇죠.
누적해서 4억 명이 보는 경기가 있습니다. 뭐 롤게임 같은 거 이런 거 롤 우리나라 결승, 리그전이냐 예, 결승전이죠. 결승전 이런 것들은 중계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4억 명이 만 원씩만 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중계로 받고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거죠, 사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기업인 시각에서 보면 포텐셜이죠. 잠재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정책을 고민할 때 제일 1순위로 둔 거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크게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말 힘들거든요. 당장 실현 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예,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미 1억 명이 보고 누적해서 4억 명이 보고 그리고 전 세계로 치면은 6억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시청자가. 예.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네. 월드컵 시청 총 인구수, 그러니까 축구 매니아들이 6, 7억 정도 수준인 거고요. 야구는 2억도 안 되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나 월드컵이 갖고 있는 시장성이나 상업성을 생각해 봤을 때 순수하게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e스포츠가 최소 1억에서 6억의 시장성을 갖고 있다고 치면 이거 우리가 월드컵을 주최하는 어떤 그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랑 마찬가지 산업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혹시 윈블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테니스죠. 예. 그 윈블던이 혹시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시나요? 영국에 있는 영국 거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에딘버러인가요?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다대포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윈블던은 런던에 있습니다. 아, 런던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검증됐다라는 거예요. 브랜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윈블던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축구 그러면 영국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웸블리 야구, 구장 뭐 이런 것들. 야구하면 미국이 떠오르고요. 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거 e스포츠 하면 한국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게 우선은. 왜냐하면 시장이 연 8%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뭐니 해도 특히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가 지속될 때는 브랜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이 뭘 내놓을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일단은 e스포츠 그러면 한국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한국 어디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e스포츠의 메카로 다대포, 뭐 해수욕장 이쪽 부지라든지 뭐 네. 광안리라든지 네. 해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윈블던은 알아도 런던은 모르는 예, 이런 게 현상이거든요. 바다를 끼고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중국에 10만 명이 모이면 공안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미국에 10만 명의 해안이 모이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총기 소지 국가에서는. 네. 예. 그래서 10만 명이 바다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자산입니다. 브랜드고요. 2002년에 우리가 거리공원 하는 거 지금 뭐 남미에서도 하고 유럽에서도 하잖아요. 축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한국에서 왔다라는 거를 좀 알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거. 최근에 이제 그 경기는 도무구장에서 한다든지 뭐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하는 거는 다 따라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다에서 e스포츠를 수만 명이 즐기는 거는 한국밖에 없다. 예. 거기다가 이거를 한국적인 기술 콘텐츠로 가공해서 중계.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중계하면서 수익을 얻고 광고를 붙이고 그와 관련된 업체들과 산업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역시 우리 송 작가님이시네요. 제가 이게 돈에 밝아요, 이제. 네,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신공항이 생기잖아요. 지금처럼 가면 2029년, 30년 가면 뉴스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국제선이 없다. 실제로 공항이 산업화가 되려면 하나가 물류고 하나가 여객입니다. 물류가 있으려면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여객이 되려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한국 안에서 인천 안 가고 가도 와야죠.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바다를 낀 이러한 천의 환경은 물론 훌륭하지만 동남아에 많습니다. 그런 곳은. 심지어 우리도 바다 즐기려고 동남아 많이 가잖아요. 근데 e스포츠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도입이 되면 상황은 달라지죠. 음.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영국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런던 가서 EPL 한번 보고 싶어 하고 네. 때도 있고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스테디움 가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그때 스타클래프 초창기 때 막 네. 광안리에서 예, 결승전 할 때 거기에 막 10만 넘는 인파들이 네. 몰려가지고 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네. 싶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막 그 축제를 이뤄내고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e스포츠 그냥 초강대국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피크였어요. 그게 왜 이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축구 야구는 지식재산권이 특정인에게나 특정 기업에 속해 있지 않지만 게임을 하는데 아까 뭐 스타크래프트다. 그럼 그건 특정 회사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오너십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뭐 복잡하게 물려 있었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을 손봐줄 만한 그런 정치적 협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2004년부터 10년까지 광안리 대첩이라는 현상이 존재를 했고요. 네. 근데 지금 13년째 못 열리고 있는데 위너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다 것처럼 망했죠. 다 했죠. 심지어 스타크래프트 회사도 망했죠. 블리자드도 지금 매각 직전이니까. 거기에는 우리 정치를 하는 분이나 행정을 하는 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뭐 부산시에서. 게임을 마약이라고 해버렸으니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제 광안리는 이미 땅값도 비싸졌고요. 많은 카페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다대포를 주목하는 게 다대포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히 안 와본 사람은 많지만 한 번만 가본 사람이 없는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텐셜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부산 가면 해운대 강안리는 가봤어도 다대포를 가본 기억은 그렇죠. 거의 없단 이제 말이죠. 제가 주목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은 강남 강북의 격차가 있다면 부산은 동부산 서부산 사이에 격차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부산역 내리면 강안리 해운대 좀 부지런한 사람은 기장까지 갑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은 서쪽으로 와서 자갈치까지 오고 감천문화마을까지 왔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요즘에 좀 자신감을 얻는 부분들이 이제 뭐 부산 볼 거 다 본 거 아니야? 그런 분들에게 다대포 얘기하면은 많이 놀라요. 제가 몇 번 이제 데려가 가봤죠. 그랬더니 특히 뭐 노을이 질 때라든지 또 거기는 또 서쪽으로 가면은 뭐 통영, 거제 쪽도 갈 수 있고 결정적으로 뭐 2029년 12월에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나 이제 거리만 있다고 하면 특히나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일종의 끌어다닐 수 있는 거리만 있다고 치면 뭐 사실상 매주 월드컵이 열리는 거와 같은 이벤트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인 거잖아요. 전 세계 최우수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e스포츠 안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정강 정책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리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스포츠라고 하면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전드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큰 범위의 복합 문화 공간인 박물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죠. 우리 야구하면 박찬호 선수가 떠오르는데 만약에 미국에 갔는데 박찬호 선수가 기념되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e스포츠 레전드 기념관은 한국 선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선수도 있어야 되고 미국 선수도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글로벌한 명예의 전당이 그렇죠.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종주국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e스포츠를 산업만 놓고 보면 주도권이 한국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국기원 하나만 가지고 태권도라는 그 하나의 무예만 가지고도 대한민국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에 누리고 있는 일종의 그 태권도의 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보다 최소 10배 이상 강하고 또 독점적인 게 사실은 우리 e스포츠 안에서 한국의 위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적인 주도권은 가령 뭐 중국에 앞설 수 있고 최근에는 또 사우디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종주국은 팩트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의 발상의 전환만 했는데도 저는 벌써부터 부대 사업들이 막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 나머지 얘기들을 자세히 하는 거는
사실 뭐 아직 예비 후보도 아닌데, 예, 그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다음번에 진짜 후보가 된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러한 비전이 단순히 부산을 위한 비전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사흘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전이라는 거죠.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다시 비례가 아닌 지역에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가덕 신공항에 들어왔어요. 1박 2일 있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이왕 간 김에라는 게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가게 되는 동인이 중요합니다. 1차 목표가, 특히 가덕이라는 데를 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이 아니라 가덕 신공항에 갈 때는 e스포츠라는 게, 아, 저기가 우리가 그냥 유튜브에서 보던 그 해안에서 하는 경기구나. 강남 스타일만큼이나 그렇죠. 뭔가 가덕공항 근처에서 네. 사람을 끌어다닐 수 있는 문화적인 일종의 테마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핫플레이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 되면 거꾸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자갈치 들렀다가 그러면 뭐 대전도 가볼까, 서울도 가볼까, 그러니까 이는 가덕으로 하고 아웃은 인천으로 해볼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스케줄이 나올 수 있겠죠. 야, 이거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거 시장을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시면. 박 시장이 조금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대충 이제 말씀하신 비전 중에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데도 이게 단순하게 뭐 어디다 공항을 놓겠다든지 산업단지를 놓겠다, 도로를 놓겠다는 게 아니고 이 자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IT 산업의 미래, 게임 산업의 미래가 이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돈 냄새가 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가령 한국이 이제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서 브랜드가 된다면 그건 한국 사람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전 세계 분들에게도 혜택이죠. 제가 이제 경제인 출신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제 좋은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태권도도 법이 있고요. e스포츠도 이미 법이 있습니다. 관련된 뭐 네네. 지원법이나 운영법 같은 거요. 태권도 진흥법, e스포츠 진흥법이라는 게 있고요. 현재 e스포츠 진흥법이라고 하는 건 과거 이제 MB 정부 때 왜 우리는 닌텐도 같은 게임을 못 만들어? 그때 법이 이미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매우 이제 좀 형식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반면에 이제 태권도법 같은 경우는 태권도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다라는 것 법 정신에 되어 있고 그 법의 정신이 태권도를 할 수 있는 공원을 전국적으로 다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놀이 쪽에서 e스포츠법이 필요한 겁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하는 놀이랑 온라인 공간에서 하는 놀이가 사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밖에가 놀아라 그랬죠. 제 어릴 때만 하면. 나가 놀아라 그랬죠. 아마 우리 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 말 자체가 지금 시대에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죠? 지자체 간에 이런 경쟁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청장이라고 예를 들면 자기 구에 공원을 많이 두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지만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즐길 놀이를 많이 고민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보다 더 창의적이고 젊은 분들이 계속 정치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들은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뭐 제가 정강정책을 발표하게 됐던 배경은 좀 다르잖아요. 접근 방식 자체가. 예, 그래서 또 정치의 매력은 결국 국민이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정당이 국민들을 잘 공감을 받는지 B라는 정당이 국민의 공감을 잘 끌어낼 건지는 결국 국민이 결정하는 거니까 저도 의견을 내고 또 의견을 듣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거는 또 정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기업인으로서 해야 될 방향성 두 가지의 목표와 그리고 전문성을 다 갖춘 이재성 후보하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 후보가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물론 뭐 부산 사흘을 출마 예정으로 놓고 있지만 사실은 사흘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디지털 산업 또는 이런 IT 산업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지식 산업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제안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부산 지역에 출마한 정치 신인의 어떤 공약이 아닌 민주당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소득, 캐시카우를 끌어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처음으로 총선 1호 정강정책을 발표하신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뭐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뭐 요양간병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IT하고 접속된 새로운 다른 공약들이 다 있습니다만 오늘 그 공약을 설명드리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없다기보다 아직 본격적으로 정치 일선 내지는 어디에 출마하실지도 결정이 안 된 예비 후보한테 이런 얘기를 자세히 듣는 건 조금 앞서 나가는 게 네.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어떤 당의 결정을 통해서든지 지역구가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대한 다시 한번 모실 어떤 약속을 지금 미리 받아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반드시 이번 회기 때, 22기 때, 이러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의원이 되고, 뭐, 본인이 당선이 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민주당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을 때,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 때, 반드시 접목되어야 될 내용이다라는 점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쭉쭉 끌어내 보았습니다. 자, 뭐 압박 면접은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 있는 분이니까. 하지만 분명히 능력 있고 비전이 국가를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이 저는 이재성 후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유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일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시고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고 이재성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부터 갖고 계실 많은 이 방송 애청자와 미래의 지역구 주민에게 본인의 정치적 각오, 당부하고 싶고 하고 싶은 포부에 대해서 한번 눈을 마주치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양질의 일자리 문제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본 요구사항 중에 가장 와닿았던 말이 이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일을 많이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지역 경제를 잘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도 또 전체의 우리 구의 사례가 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꿈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22대 총선에서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국회 회기 안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실 인재로서 오늘 압박 면접 6호 이재성 예비 후보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유권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이나 무슨 뭐 알리실 지금 연락처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재성 링크 같은 TV를 만들어 놓고 공개는 안 하고 있다. 지역이 정해졌을 때 저도 그때 하려고. 가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개는 지역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이라도 뭐 확실하게 비례로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지역 서부 사안에서 출마를 하고 싶고 이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서부산 사을에서 반드시 이재성 후보가 본인이 가진 뜻 펼칠 수 있도록 또 지역 주민을 위한 진짜 실질적인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당선되기를 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너무 일찍 만났어. 좋은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지역구 결정이 되시면 다시 한번 모셔서 좀 더 이제 그 지역 친화적인 지역하고 연관성 있는 자세한 계획들을 유권자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다시 인터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NC 임원 자율주행 스타트업 CEO를 거친 미래산업 전문가입니다. 일자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대기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NC소프트와 네이버 같은 스타트업들이 나올 때 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내고 싶습니다.